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나도 은퇴 후에 무얼 해야 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엔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고 나면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집값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게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체감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60대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 대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은퇴 준비,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현실. 박 선생님은 근 30년 넘게 중학교 교단에 서셨습니다. 그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부모 상담하고 치열하게 교육 현장을 지켜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교단에 계속 서 있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고 해요. 다행히 박 선생님은 정년을 꽉 채우고 몇 해 전 은퇴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한 건 은퇴를 딱 한 해 남겨두었을 때부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아직 멀었다고 미뤄두다가 막상 퇴직하고 난 후에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곤 하잖아요. 박 선생님도 비슷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는 늘 월급이 착실히 들어왔고 때론 방학 보충 수업이나 특별수당 같은 부수입이 생기기도 했으니 딱히 돈 걱정을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월급이 끊기고 국민연금만 받게 되니까 생각보다 빠듯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녀가 아직 완전히 독립한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손주도 좀 봐주고 싶고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이 모자라니 연금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은퇴 후에도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박 선생님. 처음에는 과외나 학원 강사 같은 익숙한 길을 생각했는데 왠지 뻔하고 또 체력적으로 계속 서서 강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다가 하나의 선택지로 떠오른 게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이 교단에서 카메라 앞으로 박 선생님의 도전. 박 선생님이 유튜브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솔직히 좀 의아해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박 선생님은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째, 영상 편집이나 촬영 기술이 부족하니 아들, 딸에게 도움을 청했다. 둘째, 주제는 교사로 살아온 경험을 담은 교육 꿀팁 시니어 라이프로 잡았다. 셋째, 처음부터 큰돈 벌겠다는 욕심은 버리고 소소하게 시작해 보자고 마음먹었다. 물론 처음엔 몇십 명 구독자부터 출발해서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도 낯설고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매주 정해진 요일에 영상을 올리는 리듬이 오히려 은퇴 후의 시간을 알차게 만들어 주더랍니다. 평소엔 의욕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날까지 촬영하고 업로드해야지 하는 미션이 생기니 하루하루가 꽤 바쁘고 활기차졌다는 거예요. 물론 수익이 당장 확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니 박 선생님 채널은 점점 조회수와 구독자를 모아갔고 지난달에는 작은 광고 수익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직 국민연금만큼의 수입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은퇴 후에도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상당하다고 하시더군요. 3. 사례 1. 50대 중반 퇴직 후 카페 사장님이 된 민수 씨. 그래도 유튜브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분들의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50대 중반에 은행에서 퇴직한 민수 씨의 이야기예요. 민수 씨는 부장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금을 좀 두둑하게 받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보니까 너무 무료하고 점점 자신이 쇠락해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민수 씨는 아예 퇴직금을 털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매출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초반엔 가게 운영에 서툴러 어려움을 겪었죠. 재료비나 임대료, 인건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고 휴일도 없이 일하다 보니 체력적 부담도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 씨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자는 마음으로 여러 커피 아카데미와 제과 제빵 학원도 다니면서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 정도 지나니까 입소문을 타고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고 재방문율이 높아져서 서서히 흑자로 전환되었어요.
지금은 카페를 오전부터 오후까지만 열고 저녁에는 가족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퇴직 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민수 씨가 남긴 교훈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일단 시작하고 꾸준히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퇴직금 투자하면 겁부터 나는 분들이 많은데 막연히 대박을 노리기보단 즐겁게 배워가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니 성공 확률이 조금씩 높아진 거죠. 4. 사례 이 62세 중소기업 경력직 알바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두 번째 사례는 62세의 중소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윤석 씨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처럼 보너스나 퇴직금이 넉넉하진 않았고 국민연금도 받긴 받지만 월 생활비 충당이 빠듯했어요. 그러다 보니 은퇴 후 몇 달은 이제 편히 쉰다고 좋아하셨는데 곧바로 가계부에 빨간불 들어왔다면서 우울증 비슷하게 겪으셨죠. 윤석 씨가 처음 생각한 건 대리운전이나 택배 알바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고령이다 보니 밤에 운전하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평소에 관심 있었던 식물 가게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습니다.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재밌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서였죠. 처음엔 일이 서툴러서 화분 옮기다 깨뜨리고 물 주는 법도 잘 몰라서 호되게 혼이 났다고 해요. 하지만 차츰 익숙해지면서 꽃시장 가는 재미에 빠지고 식물 키우는 노하우를 배우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게다가 고정적인 월급 형태는 아니지만 일정한 수입이 생기니 노후 생활비에 조금씩 보탬이 되었죠. 윤석 씨는 내가 몸이 허락하는 한 남에게 민폐 안 끼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하십니다. 5. 사례 3 65세 퇴직 공무원 자격증으로 제2의 인생 시작. 세 번째 사례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불리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65세에 퇴직한 김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공무원 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지만 크게 풍족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 결혼 자금도 어느 정도 보태주셨고 슬슬 손주도 생길 나이다 보니 오히려 지출할 일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냥 은퇴를 즐기기엔 뭔가 허전함과 내가 쓸모 없어진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컸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심리 상담 쪽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셨죠. 학생 때부터 상담학에 흥미가 있었지만 일하느라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내 나이에 새로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해보니 자신만의 인생 경험이 도움이 되어 상담 실습 때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결국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인의 소개로 지역 복지관 상담 봉사부터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수련감독 선생님과 함께하는 코칭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수익 활동까진 아니지만 언젠간 내가 상담 봉사를 넘어 유료 강의나 세미나에 도전해보고 싶다면서 뜻을 키우고 계시다고 하네요. 김영자 씨가 강조하시는 건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기보단 자아실현이나 의미 부여가 되는 일을 찾아보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오래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6. 은퇴 후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기 위한 조언. 이렇게 세 사례와 박 선생님의 유튜버 도전기를 봤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도전했다는 겁니다. 사실 은퇴가 되면 가장 먼저 돈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돈만 바라보고 무작정 사업을 벌이거나 몸에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결국 괜한 돈 낭비만 했다며 후회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내가 사회에서 도태된 건가 하는 상실감에 빠지기도 쉽고요. 저마다 성격도 다르고 집안 사정도 다 다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은퇴 후에도 찾아가는 것이 노후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일 은퇴 전부터 간단하게라도 준비해보자. 박 선생님처럼 은퇴 전에 자투리 시간에 유튜브 관련 스킬을 익히거나 민수 씨처럼 카페 창업을 고민하면서 관련 자격증이나 소규모 운영 노하우를 미리 습득해두면 훨씬 안전하겠죠. 하다 못해 블로그나
SNS 계정으로 소소하게 물건을 팔아보는 경험도 쌓을 수 있고요. 이 불안하더라도 작은 실패는 감수하자. 처음부터 망하면 어떡하지? 돈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면 영영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무모하게 뛰어드는 건 위험하지만 작은 범위에서 실패해도 괜찮은 도전부터 시작해보길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 소액 창업, 자격증 도전, 파트타임 알바, 봉사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삶 의미 찾기가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 한 달에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수입이 생기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은퇴 후에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가정 사정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흥미와 사회적 필요를 잘 맞춰보는 게 좋습니다. 7. 박 선생님의 한마디. 마지막으로 박 선생님이 해주신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다가 제가 제 자신을 위한 학습과 도전을 시작한 건 은퇴 후가 처음이었어요. 막상 해보니 노후가 꼭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지금도 일주일에 23개 영상씩 올리면서 가끔은 라이브 방송도 진행해요. 아마추어 티가 팍팍 나지만 구독자들이 댓글로 질문하면 일일이 답해주면서 소통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십니다. 소정의 광고 수익도 생기지만 무엇보다 삶의 활력소가 됐다는 데 의의가 큽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가 다가오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즐겁고 조금이라도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는 그 과정 자체가 은퇴 후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이 때로는 배움의 연속일 것이고 때로는 소소한 실수도 하게 될 테지만 그 모든 경험이 곧 제2의 인생을 유익하게 채워줄 자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교사에서 전업 유튜버로 도전하는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막상 해보면 의외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부디 은퇴 후에도 꾸준히 도전하시고 자신만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